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세무신고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만약에 소득 처분이 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작성하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처분 시, 우리 소득처분이라면 우리가 얘기하면은 일례로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신고했었을 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조정이 들어가는데 소득처분으로 대표자 상여가 들어간다. 아니면은 주주의 배당이 들어간다. 그 귀속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이 처분되잖아요. 그렇게 처분됐었을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냐. 실질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받은 것처럼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도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자, 소득처분 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우리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원천징수 특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란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기별 납부자도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 등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수정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세 대상은 아니죠. 월별이든 반기든. 예.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법인세 가세표준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는 원천징수 시기가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받은 겁니다. 받은 날 원천징수한 걸로 봐라. 그래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 과세표준 신고 같은 경우 법인세 신고일 내지 법인세 수정신고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걸로 봐라.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고 납부해라. 자, 그렇게 되면 귀속연월일은 어떻게 되냐? 귀속월일은 소득금의 변동통지를 받은 경우는 당초 연말정산 등의 귀속연월입니다. 일단 상여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근로자의 상여, 대표자의 상여, 배당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의 상여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 같은 경우는 당초 연말정산 등의 귀속연월이다. 이 말은 뭐라면 단초 연말정산의 귀속연월이 언제겠어요? 2022년 연말정산을 했다. 귀속이 2022년이다. 연말정산을 했다면 우리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2023년 귀속연월이 2월에 연말정산 관련된 내역들을 신고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당초 연말정산들이 귀속연월일인데 당초 연말들의 귀속연월을 외우세요. 2022년 귀속연말정산은 2023년 2월이다. 2023년 귀속에 대한 것은 2024년 2월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말정산에 대한 귀속연월일은 다음 연도 2월이라는 것을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급연월일입니다. 그러면은 귀속연월일은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지급연월일을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소득금의 변동통지서를 받은 연월일이겠죠. 왜? 수정신고도 아니고 원천징수 특례를 통해서 그때 지급한 걸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가 지급 연월일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처분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했다. 그게 3월 달이었다. 우리 법인세 신고가 일반적으로 3월 말일이니까 3월 30일이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3월 달에 원천징수를 해야 되죠. 지급받은 걸로 보고 그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 해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연월이 입력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천세 신고
신고서상 기재 대상입니다. 자, 어떻게 기재를 하냐는 부분입니다. 자, 상여 같은 경우에는 A4 연말정산에서 인원을 적습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 처분된 금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세 신고가 3월 말일까지인데 3월 말일에 소득 처분 상여 부분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3년 2월 3월이라면요. 2022년 귀속분을 변경을 이제 해야 된다 했었을 때 우리가 2023년 2월 귀속에 2023년 3월 이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소득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인원은 해당 상황 인원을 입력하고 지급액은 소득 처분 금액을 넣습니다. 연말정산 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이 발생됐고 소득 처분이 1,000만 원 있다면 1억 1,000만 원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소득 처분된 금액인 1,000만 원을 수기 입력합니다.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세무사랑 프로는 어쨌든. 자,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하고 소득세 등도 당연히 차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세 부분을 추가로 차이 부분만 입력을 합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도 요 위치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입력을 하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뭐 근로소득 상여 같이 뭐 차이 금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겠죠. 그냥 그 해당 금액만 입력하죠. 결과적으로 소득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소득 처분된 그 금액을 입력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인정상여 소득 변동 통지 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입니다. 한번 예시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2018년 귀속법인세 통합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20년 6월 달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았어요. 통지 내역을 보니까 대표자 상여 1억입니다. 그럼 2018년 귀속 대표자 연말정산 내역은 총 구표가 1억 5천이었대요. 그리고 결정세액이 1,5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1억을 추가해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보니까 결정세액이 2,500만 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소득처분 시 신고해야 하는 세액은 1,000만 원이 되긴 되겠죠. 일단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자, 그랬을 때 인정상여 시 원천징수 이행상환수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느냐. 신고 구분입니다. 당연히 매월에 해당되면 매월이고 반기면 반기로 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소득처분의 뭐 동그라미 표시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추후에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귀속 연월일은 언제냐? 2018년 통합조사로서 1억 원의 대표자 상여가 나왔다. 2018년 근로소득 귀속이니까 우리 약속으로 외우라 했잖아요. 다음 연도 2월이 귀속 연월이다. 그래서 2019년 2월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2019년 2월. 자, 2018 연말정산 신고분이 귀속 연월일입니다. 2019년 2월이. 자, 그럼 지급은 언제겠어요? 지금은 보니까 2020년 6월 5일 날 통지서를 받았대요. 그럼 6월 5일 날 원천징수 특례에 의해서 이때 지급한 걸로 봐야 되니까 2020년 6월 달로 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 받을 월로 이렇게 지급연월을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상여 같은 경우는 그러면 A4 연말정산 쪽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A1, A2, 뭐 A4 이래 있잖아요. A4 연말정산, A4는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 쪽에 인원 1명, 지급금액 여기에 해당되는 1억, 그 다음 소득세 등은 차이 금액인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수정신고는 아니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의 내역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소득처분 부분을 체크를 한번 확인하시고 자, 2019년 2월이다 귀속이. 지급이 2020년 6월이라는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자, 요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어쨌든 뭐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할 거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이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별 납부자도 매울 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반드시 해야 된다. 소득처분으로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를 수정신고한 게 아니고 소득처분 있는 때의 소득처분의 기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소득 금액과 추가 정산세액만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기재해서 신고 납부한다. 어쨌든 소득 처분된 금액과 납부해야 될 세금 그 부분만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합치지 말라. 다만 지급명세서는 당초분의 지급명세서에 소득 처분 금액을 반영해서 재작성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원천징수는 했고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는 신고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냐?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는 즉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하냐? 지금 소득처분처럼 차이나는 금액만 제출하냐? 아니죠. 지급명세서는 다 합쳐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지급명세서는 결과적으로 수정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1억이었었나요? 그 전에 1억 5천만 원이었다면 대표자 상여가 있었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시 수정으로 해서 신고를 즉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는 그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022년 법인세 신고를 했었을 때 2023년에 소득 처분이 배당으로 나왔다 라고 했었을 때는 배당이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에 발생이 된 부분 소득 처분이 이제 3월 달 우리가 신고 법인이라면 소득 처분이 배당으로 나왔다 해서 3월이라면 3월이 원천징수 시기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수정 신고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2023년 3월에 정상적인 배당 소득으로 봐서 2024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2022년 귀속분의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런 부분들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을 통해서 세무사랑 프로 화면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입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의 작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표자의 상여 처분이 됐다는 부분을 법인세 신고할 때 확인해야 돼요. 지금 가정은 법인은 2023년 법인세 신고를 했고 2024년에 원천징수를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나 이런 걸 작성하기 위해서 가상의 연도를 이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어쨌든 2023년 귀속에 법인세 신고를 한 상황을 지금 얘기 드려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해보니까 가지급에 대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이 1,000만 원이 발생하게 됐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이 1,000만 원, 대표자에 대한 상여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소득 처분이 있었으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원천징수 이행신고서를 바로 작성할 수는 없죠. 왜?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상에 소득 금액은 1,000만 원인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럼 얼마 내야 되는데? 정해진 게 없죠. 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2023년의 연말정산, 대표자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에 대표자의 연말정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에 대표자인 백두산 씨의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자, 제가 미리 1,000만 원에 대해서 입력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그 전에 대표자의 원천징수 추가자료 입력의 내역들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내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100만 원을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백두산 씨라는 대표자는 이렇게 100만 원을 납부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냐? 여기 보면 과세대상 추가 부분에 있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인정상여 부분에 있어서 입력을 하는 란이 있어서 수기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득처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수기 입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서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기속연료일이 같은 해에 모든 게 발생됐다면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수기로 입력하는데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겠죠.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갖고 마감을 했다면 우리가 사실상 2023
2024년 2월 달에 그 전에 마감이 되어 있었던 걸 풀어서 다시 마감하면 이상하게 이 부분이 반영되겠죠.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수기로 다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입력을 해봐갖고 연말정산을 재차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328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얼마를 납부해야 될까요? 우리 100만 원 납부했죠? 228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귀속요율은 언제라고 했죠? 우리는 2023년에 대한 대표자 상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3년 귀속이었기 때문에 약속했죠. 연말정산 부분은 그 다음에 2월로. 자, 2월. 지급은 언제입니까? 지급은 알 수 없죠. 지급은. 그런데 이 회사는 3월 달에 이제 법인세 신고를 했어요. 뭐 3월 20일에 했다. 그래서 소부처분이 나왔다. 그럼 지급 시기가 3월이죠. 2024년. 그러니까 2024년 3월. 이렇게 해서 수정신고 아니니까 정기신고라고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작성을 미리 해놨어요. 자,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나? 우리가 이론에서 보신 것처럼 연말정산 A4에 한 명을 입력을 합니다. 수기로. 그리고 소득금액 지급에 1,000만 원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이 나는 금액 228만 원이었죠. 이 금액을 입력을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바로 밑에 납부 금액을 꼭 228만 원을 입력을 해야 이 금액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걸 정상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하면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 처음에 우리가 위에 상단의 신고 구분은 암만 눌러도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처분은 수기로 변동된다. 자, 모든 작성이 소득처분은 수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와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처분을 안 하고 우리가 신고를 했다면 이런 결과물이 발생돼서 소득처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처분은 반드시 별도로 수기로 체크를 반드시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감을 하고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4월 10일 날 차액 부분을 납부를 하면 끝이 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사실상 법인세 신고에서 추가적으로 한 개 더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법인세 신고에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신고할 겁니다. 납부했습니다. 라고 해서 소득자료 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우리 소득금액 합계표 및 명세서 밑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대표자가 인정상여였는데 귀속연율이 2023년이었습니다. 소득의 귀속연율은. 그리고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 우리 상여소득이 1,0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 원천징수가 228만 원이었는데 우리는 원천징수를 3월 달에 한 것처럼 했고요. 신고를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대표이사인 백두산입니다. 라는 내역의 소득자료 명세서를 반드시 법인세 신고 때 추가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득처분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수기 입력을 해야 된다. 이 경우에 그러면은 이 경우에 모든 게 이렇게 끝이 나냐? 그렇게 아니죠.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거는 이제 지급명세서를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죠. 그때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총 지급명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명세서는 바로 제출을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얘기를 누차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었듯이 우리는 상여를 받습니다. 자, 이제 법인소득처분을 보니까 출자자,
주주의 배당이 발생됐었어요. 배당. 개인 거주자인 주주의 배당이 발생됐었어요. 그럼 배당에 대해서 소득 처분은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같은 경우는 소득 귀속일이 언젠가요? 배당 지급할 부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귀속일은 결과적으로 3월입니다. 3월. 지급일도 당연히 3월일 거고. 그래서 우리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왜냐면 일반 예를 들어 3월 달에 뭐 처분 결정이 나서 배당을 받았다라는 거하고 같은 개념일 거 아니에요. 배당은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에 만약에 뭐 결선 확정이 짓거나 이렇게 처분 결의가 났다면, 배당 처분 결의가 났다면 3월이 되겠죠. 그래서 3월 분에 지급한 거로 봐라 했으니까 기속월은 3월이고 지급월도 3월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속월이 3월이고 지급월이 3월인 것을 수기로 입력을 할까요, 이게? 아니죠. 이 정상적인 배당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해야죠. 이 같은 경우의 소득처분이라면.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쨌든 배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처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2024년에 우리가 인사급여의 기타 쪽에 이 부분 기타 소득자 등록을 통해서 배당 소득자를 등록을 한 다음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해서 3월 달에 해당되겠죠. 3월 달에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당이라는 부분을 원천징수를 작성을 하고, 우리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이 같은 경우는 불러오기를 해야 되겠죠. 자, 불러오기를. 자, 미리 제가 입력한 게 있는데,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 배당 소득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불러오기를 통해서 배당에서 입력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작성하게 되면 별도로 우리 지급명세서 제출, 이 배당에서 지금 이 같은 배당은 언제 지급명세서 제출하나요? 2024년 귀속이니까 2025년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우리가 그렇게 수기로 입력을 했다면은 배당에 대해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할 때는 그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실수가 발생되고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배당소득은 반드시 입력을 하셔갖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상단의 소득처분은 체크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배당이 어쨌든 소득처분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 소득처분은 체킹을 수기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불러오기 한 다음에 소득처분을 정상적으로 체킹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에서 신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했다면 끝나죠. 일단 끝나죠.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항상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소득처분을 할 때는 지급명세서를 항상 유념해 생각해 놓으세요. 같이 따라간다. 이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먼 훗날에 신고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메모를 해놓든 어떻게든 체킹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항상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는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인적사항이 없지만 그 금액의 합과 지급명세서상의 인적사항이 있는 그 전체 금액의 합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중고퇴사 이런 거 빼고 어쨌든 소득 자체의 신고가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똑같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똑같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물어보겠죠. 이 부분에 차이가 나는데 소명을 하라.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급명세와 원천징수는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이 동일하게 돼야 된다는 부분도 당연한 얘기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세서 빼고 여기 배당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마무리하고 신고 납부했겠죠. 그러면 어쨌든 법인세 신고 마무리 짓기 전에 똑같이 우리 대표자 상여처럼 법인 조정에서 소득자로 명세서에서 인정배당이 있었습니다. 2024년 귀속이에요. 왜 귀속이 다릅니다. 보시면 500만 원이고요. 7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 우리는 했습니다. 3월 말이래요. 그분은 세배당 시라고 해서 요 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법인세의 소득자료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두 개 법, 뭐 기타 소득도 별도로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소득 처분했었을 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냐. 작성 자체는 모든 게 수기지만 순서를 통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순서나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갖고 소득 처분에 해당된다면은 반드시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뭐 그냥 몇 개 그냥 외우시는 이해를 하고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외우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2023년 기속이면 연말정산 때 문제가 생겨갖고 배당 소득처분 때 문제가 생기면 2022년이라면 귀속이 2023년 2월로 귀속으로 해갖고 지금은 3월달 법인이라면 3월에 신고 법인이면 지금 연도 3월로 해서 신고해야 되겠구나. 그 신고는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에서 수기로 입력을 해야겠구나. 근로소득자에 대한 거는 수기로 입력해서 그렇지만 소득 처분 금액을 넣어야 되는 거고 차액인 세금을 넣어서 마감을 짓 때 소득 처분 부분은 반드시 체킹을 해갖고 신고를 하면 되겠구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소득 처분을 했었을 때는 반드시 지급명세서가 따라 붙으니까 지급명세서는 즉시 수정 신고를 통해서 전체의 합을 다시 신고를 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배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는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무신고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